그래서 여기서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과 세기가 나오다. 당연히 방향이 훨씬 중요하고요. 세기는 그냥 같이 기억해두면 됩니다. 근데 방향을 할 때 지금 이 과정에서도 나오죠. 앙페르 법칙. 앙페르 법칙. 똑같은 말로 오른손 법칙. 그래서 오른손을 통해서 전류랑 자기장의 방향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손. 자, 오른손을 돌려볼게. 오른손. 자, 오른손에 보면은 여기서 그냥 엄지랑 나머지 손가락이 있는데 이거 둘 중에서 하나를 전류라고 잡으면 나머지를 자기장이라고 잡으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엄지의 방향, 이 방향이죠. 엄지의 방향을 전류의 방향으로 잡는다면 그러면 엄지 전류, 그럼 자기장은 그 주변에 원 형태로 형성이 돼요. 동시원의 형태. 그래서 나머지 손가락이 감싸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되는 거야. 근데 얘는 도선의 생김새에 따라서 반대로도 가능해요. 엄지의 방향을 자기장이라고 한다면, 엄지의 방향이 자기장으로 하면은 나머지 손가락이 감싸는 방향을 전류의 방향이라고 해주면 돼요. 도선에 따라서. 자, 그러면 쉬운 것부터 해봅시다. 직선 도선이 있다. 그러면 직선 도선에 내가 전류를 위쪽 방향으로 흘려줬대. 그럼 얘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쉽겠죠. 도선의 전류 방향을 엄지, 그러면 나머지 자기장은 이렇게 흐르게 되겠지. 이렇게. 이거를 위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보통 여기 그릴 때는 위에서 바라보는 모양을 그립니다. 위에서 바라보게 된다면은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게 되겠죠. 자기장은 반시계 방향. 전류 자기장. 그래서 이 자기장이 이렇게 주변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도선이 직선이 아니라 원형 도선이라면, 도선을 동그랗게 만든 거야. 원형 도선이고 내가 여기에 전류를 이렇게 흘러줬대. 그러면 이 네 가지 경우의 자기장을 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얘 전류가 위쪽으로 흐르네요. 오른쪽에서는 위쪽. 그러면 전류가 위쪽, 자기장은 그 주변에 반시계 방향으로 형성되죠. 반시계 방향으로 형성이 될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전류가 아래쪽, 그러면은 시계 방향으로 자기장 형성되죠. 시계 방향. 전류, 자기장. 시계 방향. 두 개 반대 방향이죠. 그 다음에 위쪽에 보면은 위에는 전류가 왼쪽으로 흐르고 있어요. 왼쪽. 따라서 자기장은 이렇게 형성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나오는 형태를 형성돼요. 뒤에서 앞으로 나오는 형태. 그 다음에 밑에서는 전류가 오른쪽이네. 이렇게 형성되네. 이렇게. 그림을 못 그리겠다.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원형 도선에서도 전류가 자기장 직선이랑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솔레노이드. 자, 솔레노이드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전류를 이 방향으로 흘러줬다고 해보자. 전류가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로 나온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로 들어가서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전류가 흐르는 형태인 거야. 뒤에서 앞으로 흐르니까 이번에는 솔레노이드죠. 그러면은 이걸로 하기보다는 손가락으로 전류의 방향을 해주기가 쉽단 말이야. 그럼 전류의 방향이 뒤에서 앞으로. 이때 자기장은 오른쪽. 그래서 자기장이 오른쪽으로 흐르게 됐는데 이때 이 자기장을 얘기하는 거는 자석 내부의 자기장을 얘기하는 거야. 자석 내부의 자기장. 자석 내부에서 자기장 방향 어디라고 그랬어? 어디였어? 외부에서는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갔고 내부에서는 S로 들어가서 N으로 나왔죠. 내부는 S에서 N으로 흘렀죠. 그러면은 여기가 S극이 되고 여기가 N극이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 그러면은 이게 자석 내부 자기장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주변의 원 형태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 만들어져 있는 자기장은 그냥 자석 하나가 생겼다라고 보면 돼요. 자석 하나가 생겼구나. 여기에 전류를 흘러줬더니 이런 자석이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에서 전류 방향과 자기장 방향. 전류를 주면은 자기장 방향 구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장 방향 주면은 전류의 방향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손 법칙, 왼손으로 하면은 반대로 나와요. 오른손 법칙으로 계속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장의 세기. 이번에 세기를 보면은 아까 자기력선은 세기가 자기력선이 밀집되어 있을수록 그 다음에 자석이 가까울수록 세다고 했어. 그죠? 그럼 여기서 세기는 우선은 도선이랑 가까울수록 세겠지. 도선이랑 가까울수록 전류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자기장이 세게 형성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전류를 흘러줄 때 강한 전류를 흘러줄수록 전류가 강할수록 세겠죠. 강한 전류를 흘러줄수록 더 셀 거예요. 그래서 이때 직선 도선에서 전류의 세기 I라고 해보고 그리고 도선에서의 거리를 R이라고 해본다면 그러면 자기장의 세기는 R이 클수록 자기장은 약해져야지. 멀어질수록 자기장이 약해진다. 그 다음에 전류는 클수록 자기장이 세져야 되지.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는 R에는 반비례하고 I에는 비례한다. 이렇게 보여주면 돼요. R. 멀어질수록 자기장이 약해지고 I. 전류가 클수록 자기장은 세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직선 도선과의 거리가 R이고 원형 도선에서는 이 원형 도선의 반지름이 R이에요. 여기 똑같아. R분의 I. 똑같은데 원형 도선에서는 반지름으로 구해주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거리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거리는 신경 안 써도 되고 이때 자기장은 당연히 I에 비례하겠어. 전류 셀수록 자기장 세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중요한 거 코일의 가문수 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코일의 가문수가 클수록 자기장이 세져요. 코일의 가문수가 클수록 자기장이 세진다. 그래서 얘가 빽빽하게 감겨져 있을수록 자기장이 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방향이랑 세기 둘 다 같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70페이지 아래쪽에 보면은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받는 힘. 지금은 자기장이랑 전류 두 가지 했어요. 그 다음에는 자기력의 방향, 자기력, 힘의 방향. 자, 힘의 방향 보면 얘도 똑같이 오른손으로 할 거야. 오른손으로 할 건데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이렇게 오른손에 있으면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전류의 방향. 그 다음에 나머지 손가락의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 똑같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힘의 방향은 손바닥의 방향. 손바닥. 이렇게 있으면 위쪽을 향하고 있지. 그럼 자기력 위쪽. 이렇게 있으면 아래쪽을 향하고 있지. 아래쪽이 자기력. 이렇게 있으면 앞쪽을 향하고 있죠. 앞쪽이 자기력. 뒤로 있으면 뒤쪽을 향하고 있죠. 뒤쪽이 자기력. 그래서 손바닥이 가리키는 방향이 힘의 방향이에요. 힘의 방향. 그래서 전류와 자기장이 형성이 되면은 특정 방향으로 힘이 형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봅시다. 지금 자석이랑 전류가 있는데 자석이 있고 자석 사이에 도선이 하나 쭉 구워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이쪽이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 전류의 방향 어디에서 어디야? 기억나는 거 아니겠지? 그렇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무조건 흐른다 그랬지. 그래서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전류 이렇게 흐르는구나. 그 다음에 자석이 있네. 자석의 외부에서는 자기장 방향 어디서 어디라고? 그렇죠. N에서 S. 자기장은 이 방향으로 형성이 됐겠네. 그럼 이게 나머지 손가락의 방향, 이게 엄지
엄지. 그럼 힘의 방향은 어디다? 위쪽. 힘의 방향은 이 방향이 되겠다. 그래서 얘도 저거랑 똑같이 할 건데 손바닥만 힘의 방향으로 다 같이 놔주면 돼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이 전류, 나머지 손가락이 자기장, 손바닥이 힘.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력도 마찬가지로 자기장의 세기와 전류의 세기에 비례한다. 힘도 자기장이 클수록 힘 커지고 전류 커질수록 힘 커진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전동기가 나와있어. 전동기. 지금 보면은 전동기의 구조를 한번 봐봐. 구조를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양 옆에 자석이 있어. 자석이 있고 이 중간에 코일이 존재해요. 사각형. 이렇게 코일이 존재하고 앞쪽에는 전류를 흘러주는 거예요. 앞쪽에는 전류. 여기 전류를 흘러주는 거고 여기는 다른 기구들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전동기와 발전기. 얘네 두 개는 비슷하게 생겼어. 저 형태로 비슷하게 생겼는데 서로 반대되는 역할을 하게 돼요. 전동기 같은 경우는 전기를 사용해서 운동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얘는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우리가 선풍기 돌아갈 때 콘센트 꽂아야 되죠? 그럼 콘센트 꽂으면 전기가 흐르잖아. 그래서 선풍기 돌아가지.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꿔준 거야. 알겠죠? 선풍기. 그 다음에 발전기는 전기를 발생시키는 기구야. 전기를 발생. 얘는 운동 에너지를 사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거야. 반대죠. 풍력 발전. 풍력 발전. 이렇게 되겠나? 얘는 내가 그림 실력이 조금 없어요. 자, 풍력 발전 이렇게 생겼으면 얘는 바람이 불지. 바람이 불면은 날개가 돌아갈 거예요. 그러면 이 날개 돌아가는 운동에 의해서 전기가 만들어져. 그게 풍력 발전. 그래서 얘네 두 개는 반대되는 거예요. 발전기는 전기 만드는 거고 전동기는 전기를 쓰는 거예요. 알죠? 근데 지금 나오는 거는 전동기. 발전기는 우리 아까 반대로 자기에 의해서 전기가 만들어지는 경우 있죠. 그 경우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그래서 전동기를 해보면 전동기는 여기에서 이제 전류를 흘러주게 되면은 코일이 회전을 하게 돼요. 왜 회전을 하냐? 지금 전류 흘러주고 자기장 있으니까 힘이 생기게 되지. 이 힘 때문에 코일이 회전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쪽에 기구랑 연결되어 있어서 기구도 같이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운동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전류를 흘러줘 볼게. 긴 쪽이 플러스, 짧은 쪽이 마이너스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면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흘러가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는 이쪽에서는 위쪽으로 전기가 흐르게 되고 이렇게 돌아서 아래쪽으로 흐른 다음에 이렇게 가서 다시 이쪽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생겨있는 상태야. 그래서 지금 얘는 전류의 방향, 흰색은 전류의 방향. 전류의 방향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석이 있네. 자석의 외부에서는 N에서 S 방향으로 자기장 형성된다. 이쪽 방향으로 자기장 형성이 돼 있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은 얘가 회전을 할 건데 그러면은 얘 위쪽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얘는 오른쪽으로 형성이 돼서 전류, 자기장, 전류, 자기장. 힘은 안쪽으로 가죠. 얘는 안쪽으로 회전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은 얘는 자기장이 이렇게 돼야 되죠. 자기장이 힘드네.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전류가 아래쪽으로 흐르고 있어. 자기장, 전류. 그러면 힘이 앞쪽으로 가지. 힘이 앞쪽으로. 그래서 얘는 뒤쪽으로 회전하고 얘는 앞쪽으로 회전하는 거야. 그래서 이 힘을 받으니까 얘가 회전을 하게 되는 거야. 한쪽에서는 뒤, 한쪽에서는 앞. 그래서 회전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회전하는 원리도
전기와 자기에 의해서 자기력이 형성되게 되고 그 자기력의 방향대로 회전을 하게 된다. 이 원리를 사용해서 기구를 전기를 이용해서 회전시킨다. 이게 바로 전동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거기도 그림이 훨씬 잘 나와 있죠. 이 그림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전동기의 원리는 자석 사이에 들어있는 직사각형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코일의 A, B 부분과 C, D 부분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으니까 회전을 하게 된다. 그래서 A, B 보니까 전류는 앞쪽으로 흐르고 자기장은 오른쪽으로 가네요. 전류는 앞쪽으로 흐르고 자기장은 오른쪽으로 가니까 힘 위쪽으로 가겠네. 위쪽으로. 그 다음에 CD 부분에서는 반대적 전류가 안 보여. 전류가 앞쪽 자기장. 예? 화살표가 왜 이렇게 되어있지? 플러스 마이너스. C, D에서는 뒤에서 C로 흐르는 거죠. 뒤에서 C로. 전류, 자기장. 전류, 자기장. 힘은 아래쪽. 전류, 자기장. 할 수 있겠어? 손가락 연습을 많이 하세요. 연습.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전동기 원리. 혹시 여기까지 이해 잘 안 되는 부분 있을까요? 되는 척 하지 말고. 안 되는 부분 없어요? 그럼 우선은 문제 풀어볼게요. 71페이지.
5번 디귿, 5번에 북쪽, 6번에 2번, 7번에 5번, 8번에 A, 9번에 5번. 1번에 5번, 2번에 1번. 모르겠는 문제 있어요? 3번? 어떤 직선 도선에 8A의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이 도선에서 2cm 떨어진 곳의 자기장의 세기를 B라고 한다면 즉 B는 R분의 I에 비례하는데 R분의 I가 2분의 8이네. 근데 전류의 세기가 6A이고 3cm. 그럼 R분의 I가 2네요. 2. 따라서 B의 절반 2분의 1이죠. 또 모르겠는 문제 있어요? 이제 없어요? 자, 그러면은 74페이지 와보세요. 74페이지에 탐구과정 하나만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전기근해 장치가 나와 있어요. 전기근해는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의 방향을 관찰하기 위해 근해처럼 좌우로 움직이도록 만든 장치다. 즉 근해가 힘을 받으면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힘을 눈으로 보기 위해서 근해처럼 설치를 해놨다는 얘기예요. 자, 과정 1번. 그림과 같이 전기근해와 전류계를 전원장치에 연결한다. 2번 전류를 흐르게 하고 전기근해의 움직임을 관찰했다. 그랬더니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3번 전류의 방향을 바꾸고 전기근해의 움직임을 관찰했다. 왼쪽으로 움직이더라. 자, 이거를 같이 보면은 이렇게 자석이 있어. 자석을 위쪽이 S라고 한다면 여기에 근해가 있는 거죠. 이 전기근해가 통과하고 있는 경우에요. 그래서 보면은 자기장이 S에서 N으로 향하니까 이렇게 되죠. 자기장의 방향은 위쪽 방향이 되겠네. 그러면은 전류의 방향에 따라서 얘가 이쪽으로 힘을 받을 수 있고 전류의 방향이 반대면 얘가 이쪽으로 힘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하면 힘의 방향이 반대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전류 방향 반대로 하면 그네가 앞뒤로 움직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얘도 전류에 의해서 힘을 받는 거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해석 보면은 자기장 속에서 전기 근해가 움직이는 이유는 힘을 받기 때문이죠.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자기력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기력. 그 다음에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의 방향은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 방향의 수직 방향입니다. 수직 방향. 그 다음에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의 크기는 당연히 전류의 세기가 클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클수록 커지게 됩니다. 강한 자석을 사용할수록 전류를 많이 흘러줄수록 받는 힘의 크기도 커진다. 그래서 밑에 1, 2번 바로 풀어볼게요.
1번에 2번에 기억 디귿. 모르는 거 있어요? 없습니까?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죠. 72페이지 와보세요. 전자기 유도. 이번에는 아까는 전기에 의해서 자기가 만들어지는 걸 했었고, 이번에는 자기에 의해서 전기가 만들어지는 경우를 한번 해봅시다. 이 경우도 방향은 앙페르 법칙, 고른선 법칙으로 똑같이 같이 해주면 돼요. 자, 우선은 첫 번째 방향 먼저 해볼 건데, 이 방향을 밝혀낸 과학자가 렌츠라는 과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방향을 렌츠의 법칙이라고 해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아까 얘기했듯이 코일을 이렇게 감아놓고 그 다음에 여기를 자석을 왔다 갔다 시키게 돼요. 그러면은 자석이 왔다 갔다 하면은 코일 입장에서는 이미 자기장이 있는데 얘가 가만히 있어. 그럼 자기장 형성되어 있잖아. 그럼 얘가 가까이 오거나 멀리 갈 때 자석이 움직임에 따라서 코일 내부에 자기장의 변화가 생겨요. 자석이 왔다 갔다 거리면은 코일 내부에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게 되고, 이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자기장 변화 너무 싫어하는 거야. 코일은 변화를 싫어해. 그래서 그 변화를 상쇄시켜주기 위해서 전류를 흘러줘. 자기장의 변화가 싫어서 그거에 상쇄되는 전류를 흘러주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이 현상의 이름을 전자기 유도라고 합니다. 전자기 유도, 즉 자기를 변화시켜주면, 자기장을 변화시켜주면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 현상을 전자기 유도라고 하고, 이때 만들어지는 전류를 이름을 붙여서 유도된 전류, 유도전류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유도전류. 항상 이름은 전자기 유도. 이때 전류는 유도전류. 어렵지 않죠? 그래서 유도전류의 방향을 먼저 볼 겁니다. 4가지의 경우가 있어. N극이 가까이 올 때, N극이 멀어질 때, S극이 가까이 올 때, S극이 멀어질 때, 4가지 경우가 있고요. 이 4가지 경우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이 되게 돼요. 이때 렌츠라는 과학자가 방향을 어떻게 결정했냐면, 얘는 전류를 만들어지는 게 자기장의 변화가 싫기 때문에 전류를 만드는 거야. 따라서 전류의 방향은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흐르게 돼요. 자기장이 변화가 생기면 그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를 흘러주게 돼. 근데 이렇게 하면 말이 조금 어려워. 그래서 쉬운 말로 바꿔볼게. 똑같으면서 쉬운 말로 바꾸면은 자기장의 변화는 즉 자석의 움직임을 얘기해. 그래서 자석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된다. 자석의 움직임을 방해. 즉 이게 무슨 말이야? 자석이 가까이 오네? 이게 싫어. 그럼 얘를 밀어내는 거야. 자석을 위쪽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들어. 근데 자석이 멀어지면 이것도 싫어. 원래 방향대로 다시 가까워지게 만들고 싶은 거야. 그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돼. 오케이? 그럼 한번 해볼게. 자, 자석이 가까이 오네. 그래서 그럼 얘네 멀어지게 만들 거야. 멀어지는 힘, 서로 미는 힘 뭐라 그러지? 청력. 그래서 자석과 코일 사이에서 청력
방향 어디서 어디야? S에서 N. 이 방향으로 흐른다는 거야. 그래서 그럼 자기장 변화 생겼으니까 자기장이 위쪽으로 형성됐네. 전류는 호위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는 거야. 자석이 가까이 오는 거 싫으니까 청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위쪽을 N극, 아래쪽을 S극으로 만들어. 그래서 자기장 형성이 되고 이 자기장에 따라서 유도 전류를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얘는 유도 전류의 방향. 똑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멀리 가는 거. 멀리 가면은 다시 잡아당겨야 돼. 잡아당기는 힘? 인력이지. 인력이 만들어지려면 다른 극이 와야 돼. 위쪽이 S극이 와야 되고 아래쪽이 N극이 와야 돼. 그래서 S에서 N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됐어. 이번에는 자기장 방향 아래쪽이니까 전류의 방향은 시계 방향으로 흐를 거야. 반대로 전류의 방향은 시계 방향으로 흐를 거야. 됐어? 그러면 똑같은 거 계속 연습해볼게. S극이 가까이 와. 그럼 난 밀어내야지. 청력. 가까이 오면 무조건 청력. 그러면 같은 극이 와야 돼. 위쪽이 S, 아래쪽이 N. S에서 N. S에서 N. 아래쪽이니까 전류는 시계 방향. 얘도 멀어지네. 다시 잡아당겨야 돼. 인력. 그러면은 잡아당기기 위해서 N극이 위로 와야겠죠. 자기장이 위쪽으로 형성했으니까 전류는 반시계 방향. 이렇게. 유도 전류 방향 할 수 있겠어? 오케이. 그래서 전류의 방향 이렇게 기억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전류의 세기는 별거 없어요. 유도 전류의 세기는 패러데이라는 과학자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얘를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해줍니다. 그래서 패러데이가 말하기를 유도 전류를 세게 만들어주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면 우선은 강한 자석을 사용했을 때, 자석 자체가 강한 자석일 때, 그때 유도 전류는 세진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코일에 감은수를 많이 했을 때, 코일을 느슨하게 감는 것보다 빽빽하게 감았을 때 유도 전류 더 커진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석을 움직이는데 자석을 빠르게 움직일 때, 자석을 천천히 넣었다 뺐다 한 것보다 빠르게 넣었다 뺐다 하는 게 훨씬 유도 전류 세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에 의해서 유도 전류 더 세질 수 있다. 이게 패러데이 법칙이야. 별거 아니지? 그래서 세 가지 경우가 존재한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됐어? 그러면은 이번에는 75페이지 와볼게요. 75. 자, 75페이지에도 한국어전 전자기 유도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석이 움직이는 속도에 따른 유도 전류 세기 관찰. 자석이 움직이는 속도가 빠를수록 유도 전류 세다고 그랬어요. 1번. 자석에 N극을 빠르게 솔레노이드 속으로 넣으면 검유계 바늘이 넣으면서 검유계 바늘의 움직임을 관찰한다. 이때 검유계는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는 장치야. 검유계는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는 장치. 그래서 바늘이 움직임을 보고서 유도 전류가 센지 아니면 방향이 반대인지 그걸 알 수 있어. 그랬더니 검유계가 오른쪽으로 많이 움직였대. 그리고 2번, 자석의 N극을 똑같아. N극을 느리게 솔레노이드 속으로 넣으면서 검유계 바늘의 움직임. 이번에는 똑같은 극을 넣었는데 속도만 다르게 나와요. 속도. 그랬더니 오른쪽으로 조금만 움직였대. 전류가 약해졌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3번, 자석의 N극을 빠르게 솔레노이드에서 멀리하니까 반대로 전류 흐르겠죠. 왼쪽으로 많이 움직인다. 자석의 N극을 솔레노이드 속에 넣은 상태에서 검유계 바늘의 움직임을 관찰한다. 이때는 움직이지 않는다. 무조건 자석이 움직여야지 자기장 변화가 생기는 거야. 자석이 가만히 있으면 자기장 변화 안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전류도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검유계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보면은 자석의 움직이는 속도와 유도 전류의 세기. 자석을 빠르게 움직일수록 유도 전류의 세기는 커진다가 됩니다. 그다음에 2번 자석의 N극이 접근할 때와 멀어질 때 유도 전류의 방향 서로 반대 방향이 되죠. 그래서 그 이유를 보면은 N극이 접근하는 가까이 오면은 N극을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도록 유도 전류 흐르고 N극이 멀어지면 N극을 다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하도록 유도 전류 흐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솔레노이드 속에 자석을 넣고 가만히 있을 때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 이유. 자기장의 변화가 없기 때문이죠. 자기장의 변화 혹은 자기력선수의 변화 뭐 이런 거 다 됩니다. 그 다음에 S극과 N극으로 실험할 때 유도 전류의 방향이 반대인 이유는 N극과 S극의 자속의 변화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이죠. 자속이라는 거는 자기력선.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밑에 1, 2번 바로 풀어봅시다.